네, 오늘은 인천 유나이티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영상 찍는 날이 9월 19일 토요일인데 주중 K리그가 있어서 K리그 경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K리그 2의 경기는 있는데 원 경기가 없어서 너무 심심하네요. 오늘은 요즘 또 잔류왕이고 또 반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팬분들은 좀 많이 기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금 1라운드에서 21라운드까지 경기가 쭉 있었는데 저는 그 인천이 반등하고 있는 이유를 일단은 포메이션에서 좀 찾아보고 싶거든요. 처음에 올해 초 1라운드부터 일부는 거의 대부분 한 10경기 정도인가 이만석 감독이 맡아주셨고 그 다음에 임중영 감독 대행이 한 4-5경기 그 다음 이후부터는 조성환 감독이 부임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만석 감독님은 보시다시피 3-4-3을 쓰고 계시거든요. 첫 경기 3-4-3 그 3백 김정우, 문지한, 김현수의 3백 그리고 미드 2선 미드라인에는 4명의 미드필더 그 다음에 3명의 이제 포워드가 있는데요. 선수가 조금씩 바뀌는 거 빼고는 큰 틀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기도 3-4-3 나와서 이제 성남전이었죠. 비긴 경기고 3백이랑 이제 골키퍼 똑같아요. 나머지 이제 그 미드라인이랑 포워드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수원전에서도 3-4-3 그 마찬가지로 그 3백 라인은 크게 다르진 않죠. 그리고 포항전도 역시 3-4-3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골키퍼랑 그 저기 3백 라인이 똑같아요. 그리고 다음 경기는 5라운드도 3-4-3. 여기도 이제 그 3백 라인이 똑같거든요. 김정호, 문지한, 김현수의 3백 라인이고 중간에 이문수, 최범경 정도가 새로 들어왔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그 공격 라인에서는 이종국 선수가 첫 출전했고요. 전북전에서도 똑같이 3-4-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센터백이 이재성으로 변경되고 정동윤 선수 그리고 이제 그 이우혁 선수가 정도 나왔다는 것 부분. 그리고 7라운드도 똑같습니다. 3-4-3. 이렇게 계속 좋지 않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왜 자꾸 3-4-3 포메이션을 고집을 하는 걸까요? 선수가 바뀌면은 그 자리에서 바뀌면은 똑같은 포메이션에서 조금씩 바뀌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8라운드, 9라운드까지도 8라운드까지 지금 그 3-4-3 포메이션을 사용했고 여기서도 큰 변화가 없어요. 계속 무승부거나 아니면 패배한 경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9라운드 경기에서 이제 4-2-3 하나로 변화를 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경기가 이만석 감독의 마지막 경기였어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계속 3-4-3으로 고집하다가 뭔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4-2-3-1로 한번 변경해보고 여기서도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해볼까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네, 변화를 줬는데도 패배를 하셨죠.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땐 프런트에서 그 사임 사퇴 권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서도 크게 변한 거는 사실은 뭐 정동윤 선수가 3백 라인에서 추가돼가지고 오른쪽 그 포백을 형성하고 강용구가 새로 들어와서 포백을 형성한 그 부분 그리고 지현학 선수가 원탑으로 가고 김호남 선수 마하지 정도 선수 정도가 들어온 정도 였던 것 같아요. 결국 포백도 실패했죠. 이 이후부터는 이제 임중용 감독 대행이 그 맡아서 진행하는데 임중용 감독 대행도
포메이션 변화를 잘 안 줘요. 이게 되게 인천 유나이티드의 뭔가 그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그 프런트에 뭐 압박이 있었을까요? 그건지 잘 모르겠는데 임중현 감독 때도 4-2-3-1 포메이션을 쓰는데 그 전에 이제 이만석 감독이 마지막으로 썼던 4-2-3-1 이어받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4-2-3-1로 쓰고 네. 그다음에 상주전에도 똑같이 4-2-3-1 그 전북전에서도 똑같이 4-2-3-1 계속 똑같이 간단 말이죠. 근데 계속 비기거나 지거나 해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보시다시피 계속 비기거든요. 임중현 감독 땡도 그나마 비기니까 괜찮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14라운드 광주를 만나서 처참히 깨지죠. 엄원상에 2골, 그 다음에 펠리페 1골 들어가고요. 그리고 똑같이 하다 이제 임중현 감독 대행이 14라운드까지 가고 결국에는 보다 못한 이제 프런트나 구단 측에서 조성환 감독을 모셔왔는데 조성환 감독이 제가 봤을 땐 첫 경기는 그래 일단 선수들이 어떤지 보자 라는 그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선수들 그리고 이제 기존 포메이션 어떤지 한번 보자 라고 했던 측면이 강했던 것 같아서 그대로 4-2-3-1 갑니다. 근데 성남 나상호한테 2골 얻어맞고 패배를 하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성환식 이제 전술 변화가 포메이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단은 3-4-3 포메이션을 다시 가보는데 3백이 바뀝니다. 피지컬이 그래도 좋은 양주나 오반석 그리고 김현수 선수가 3백 라인을 맡고 김도혁 선수가 미드라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원톱의 무고사가 가고요. 아길라르가 기용이 됩니다. 아길라르도 기존에 이제 선발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 번씩 이제 교체로 나오거나 했는데 보통 좀 처진 공격선 1선 1, 2선 사이에 그 CAM 자리를 맡거나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포워드 라인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 사실 16라운드에서 승리를 가져와요. 3-4-3으로.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수원 경기 17라운드 보면서 이 포메이션 되게 재밌었는데 아마 17라운드 리뷰를 하면서 포메이션 보고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거든요. 3-1-4-2 포메이션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라인을 아예 끌어올려버리는 전술 포메이션을 가지고 수원전을 또 승리를 가져가요. 그 다음에 18라운드 때는 다시 한번 무슨 이유에선지 3백 3-4-3 포메이션으로 갔는데 역시 3-4-3은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또 패배합니다. 상주한테 3-1로 패배하고 물론 사실 이게 포메이션만의 이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선수들의 어떤 전술 이해 또는 이제 선수들의 어떤 개개인의 능력치 스킬이 또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패배했고요. 다음에 강원전에서는 다시 3-1-4-2 포메이션으로 가져 나왔는데 강원을 상대로 2골 얻어 맞았는데 3골 넣었습니다. 무고사 해트트릭을 하면서 아주 와우였던 경기였죠. 다음에 20라운드도 역시 3-1-4-2 포메이션인데 부산을 상대로 비겼고요. 상대 부산도 3-4-3이지만 사실상 공격할 때에는 6명의 어떤 공격수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굉장히 하드했던 경기였죠. 그치만 또 잘 방어를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전에서도 3-1-4-2 포메이션으로 나와가지고 송시호가 한 골 넣어서 서울에게도 이기게 됩니다. 서울 팬분들이 되게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인천한테 지냐라는 뭐 얘기를 뭐 하시던데요. 뭐 질 수도 있죠. 축구는 축구공은 둥그니까요. 근데 이제 뭐 되게 아주 흥미로웠던 결과긴 했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일단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의 답은 3-1-4-2 포메이션이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조금 고생을 해가지고 인천 유나이티드 포메이션 승률을 좀 따져봤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9라운드까지는 이만석 감독, 그리고 10라운드에서 14라운드 5경기는 임중용 감독 등, 그리고 나머지 15라운드부터 21라운드 7경기 같은 경우는 조성환 감독이 해주셨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감독별 성과 비교를 좀 볼게요. 이만석 감독은 영승 2무 실패, 승리를 한 번도 못했죠. 그리고 임중영 감독 대행도 영승 3무 2패, 승률 0% 역시 두 분의 주 전술이 이만석 감독은 3-4-3, 그리고 임중용 대행은 4-2-3-1, 그리고 조성환 감독은 4승 1무 2패로 승률이 57%거든요. 3-1-4-2 포메이션이 주전술이고 이게 되게 효과를 거뒀어요. 그 조성환 감독도 3-4-3도 쓰고 해봤는데 3승 1무의 무패를 그 결과를 가져다준 전술이거든요. 되게 적합한, 지금 현재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단에 적합한 포메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 저는 이제 축구라는 거를 이제 포메이션이랑 플레이어가 이제 잘 플레이를 해야지만, 잘 아기가 맞아 떨어지게 플레이를 해야지만 이제 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포메이션 시스템이고 플레이어는 이제 능력치랑 스케일인데 이 시스템은 사실 감독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감독이나 코치진이 만들어주는 거죠. 플레이어는 사실은 그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 당장 그 순간순간이 왔을 때 골을 결정력은 이제 선수의 능력치에 따라 달린 거고, 얼마나 전술을 잘 이해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 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3-4-3이나 4-2-3 하나는 둘 다 인천에 안 맞는 옷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시스템 문제였던 것 같고, 그 이유는 좀 살펴보면 사실 측면 플레이를 하자니 윙백이 부족하거든요. 인천에 마땅한 윙백이 없어요. 뭐 좀 따지자면 이준석 선수 정도? 주전은 아니지만. 근데 윙백으로 플레이를 하고 좀 라인을 끌어올리자니 인천은 2-3선의 공간이 너무 열려요. 그래서 그 수비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역습 형태로 가자니 패스와 전환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 인천 공격 전환 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뭔가 느려요. 그러니까 되게 꼭 수비가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중앙으로 파고 들어간 선수도 잘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느리거든요.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격진의 침투와 전환 패스가 굉장히 늦다 보니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무고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패스도 받기도 전에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고사가 힘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인천의 큰 장점은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무고사 선수의 결정력. 기회가 왔을 때 무고사 선수는 잘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송시호 선수의 공간 침투. 송시호 선수가 골을 게팅을 할 때 항상 보면은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아길라르 선수. 아길라르 선수는 홀딩 볼을 잘 컨트롤을 하죠. 그리고 패스는 이제 적절하게 뿌려주는 거고, 공간 패스도 많이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들은 미들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그 자원 자체가, 그 공격 자원이 투입되는 속도가 늦으니까 어렵고, 그렇다고 윙 플레이를 하자니 윙백 자원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조성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라인을 끌어올리자에, 그래서 그 수비와 이제 그 패스 전개, 그러니까 공격 시 어떤 플레이 메이킹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CDM 정도를 하나 두고 나머지를 다 올려버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는 사실 김도혁 선수가 있고, 수비를 탄탄하게 받쳐주는데 중심을 잡아주는 건 사실 이태희 선수가 잘 하고 있죠. 골키퍼로서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선방도 잘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4-2 포메이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드가 중심이 돼가지고 라인 자체가 미드랑 2-3선 사이, 그러니까 미드와 수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미드와 이제 공격진에서 아예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하프라인 정도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플레이도 상대팀 중앙도 흔들어줄 수 있고, 플레이가 여기서 시작되다 보니까 조금만 그 윙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침투를 하거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측면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CDM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니죠. 3백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잘 막아주고 있고, 오반석, 양준하, 김현수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위협할 수 있으니까 조금 다른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잘 맞는 옷을 하나 찾은 것 같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인천 유나이티드에 좀 바라는 부분은,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무리뉴 감독이 나오는 토트넘 다큐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리뉴 감독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너넨 너무 착해 빠졌어. 좀 더 더러워져야 돼. 이러면서 그 좀 하드하게 경기하고 하는 부분을 그 지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착하게 축구해도 좋은데, 근데 그거는 그 모르겠어요. 결과를 가져오기에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역습 상황에서 상대 역습 상황에서 우리 진영으로 볼 못 들어오도록 하드하게 끊어주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축구는 잘해놓고 점유율도 높은데 이제 그 승리를 못 가져오는 경우, 오히려 패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너는 개인의 능력치에 기뻐해도 좋다. 하지만 축구는 결과에 기뻐해야 한다. 결과에 기뻐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도 좀 더 하드하게 좀 더럽게 축구하는 것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그 3-1-4-2 포메이션 전술에 더해서 좀 더 잘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이 3-1-4-2 포메이션 언제까지 잘 먹힐지 모르겠는데 계속 좀 반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조성환 매직이 계속 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재밌잖아요. 그래서 꼴찌 하던 팀이 그대로 그냥 꼴찌하는 것보다는 다시 반등해서 올라와서 잔류하고 이런 모습이 더 재밌잖아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